뭘 작게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관찰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를 개발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아이들 반달 분석할 수 있게 쉽게 적으면 어떨까라서 개발을 했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그래요. 선생님들이 쓰는 사이트들이 방법만 이용하면 별다른 효과를 얻지가 못해요. 왜 개발자가 이걸 개발했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를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꾸준히 계속 관찰 일지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찰 일지 힘들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발을 했고요. 평가대에서는 월 1회 작성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월 1회 작성하는데 제가 아직도 유료로 관찰일지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관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에 대해서 뭘 알고 관찰하는지 그냥 보이는 걸 관찰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짧게 강의는 진행하지만 이걸 통해 선생님이 조금은 아이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진행하는데요. 과정이 길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쪼개서 하다 보니까 오늘은 거의 저희가 무료 강의 큰 경주에서 한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유아반의 의사소통 영역을 한번 얼만큼 알고 관찰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관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우선 꾸준히 수업 시간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이 개정된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보면요. 의사소통이 좀 크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죠?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자, 유아반은 어때요? 똑같죠? 자, 이게 왜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에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말하는 것과 듣는 것도 같은 행위예요. 말하는 행위만 해서 듣는 행위는 따르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들이 섞여서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와 말하기. 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건 뭐죠? 책과 이야기, 즐기기가 포함이 됐어요. 혹시 우리 원에 쓰고 있는 범주 중에 의사소통이 아직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거는 3차 거예요. 그거 없애고 요 범주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요. 영화반을 봤어요. 저는 유아반이니까 영화반 안 봐도 될 것 같아 하는데 유아반 선생님도 영화반을 아셔야 돼요. 애들이요. 발달이 천차만별이에요. 만 3세인데 아직도 만 1세 수준인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 2세인데 만 4세 정도 되는 아이 수준도 있어요. 말을 워낙 잘하는 여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발달 체계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한데 저번 시간에 영화반 소리 내는 것. 이거 옹알이죠, 옹알이. 의미 없는 소리예요. 소리 내는 것과 그다음에 말소리 내는 것. 대화를 하기 위한 소리 내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음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음절. 이렇게 하는 거는 무를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음절을 내는데 그 하던 것들이 어떻게 물이라는 낱말을 발음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발음하는 요 순서대로 영화반 아이들은 말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 수준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은. 왜? 다음 수준을 알아야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무조건 어른처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쪼개서 어떤 단계로 진행하지? 그걸 선생님은 전문가 수준으로 좀 아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영화반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유아반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우선 사이트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 사이트 우리 아이들 사이트고요. 관찰 노트 작성하기 여기 들어가면 원생 작성은 잘 아실 거고 관찰일지 들어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4월 거, 5월 거 작성을 하실 거예요. 자, 제가 로그인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용법을 모르신 선생님 있을까 봐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거 후기가 선생님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많이 주시는데요. 가장 효과를 많이 봤다는 선생님이
초임 선생님이더라고요. 저 이거 사이트 없었으면요. 저 뭘 적어야 될지 정말 몰라서 맨날 원장님한테 혼났을 거예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선생님은 매뉴얼이 없어서 더 힘드시겠다. 초임 선생님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자, 여기 관찰 일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하셔야 할 거는 3월 거 저는 3, 4, 5, 6, 7월 거 했어요. 기존의 선생님들은 3월 거 있거나 4월 거까지 했는데 두 번째 관찰 일지 적을 때는 복사를 하시라고 했어요. 복사. 왜? 마지막에 관찰한 걸 복사하고 기존에 했던 영역을 쭉 보시고 아, 이거는 이제 이세 수준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다른 거는 왜 아이들이요, 요 안에 발달 수준이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아요. 영아반이든 유아반이든 하나, 두 개 정도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아, 요 정도는 3세 수준 되겠다. 여기서 쭉 내렸는데 요것도 한 3세 수준 되겠다. 요렇게 하나씩만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사진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맨 처음에 작성하실 때는 그 아이 수준으로 작성을 하시는데 두 번째는 복사해서 이번 영역에 좀 변동이 되는 것만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발달이 그렇게 크게 편차가 많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자, 7월 거 했으니까 제가 이제 복사한 거 8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장. 여기 총평에는 제가 저번에도 총평 강의했죠. 8월 20 며칠 하고 어떻게 그 달에 정말 필요한 내용. 내용만 간단하게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관찰을 작성한 이유가 발달 변화를 보기 위해서예요. 발달 변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의 3월부터 지금 7월, 8월 거까지 작성했죠. 8월 거까지 한번 볼까요? 8월 거까지. 자, 자동으로 검색이 될 거예요. 2022년 3월부터. 자, 이런 발달 변화, 얼만큼 어떻게 성장했는지, 완만한 곡선으로 했는지 요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우선 여기에서 관찰 일지 들어가서 관찰 일지 작성, 유아반, 김유아라고 제가 등록을 했거든요. 김유아의 의사소통 영역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의사소통 영역은 듣기와 말하기 4차 수준이에요.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하나의 챕터가 아니라 다양하게 나눠놨어요. 관찰을 다각도로 하라고. 자, 듣기와 말하기 뭐가 있죠? 발음 구별, 듣기 이해, 듣기 태도, 말하기 발음, 말하기 활용, 말하기 태도. 그런데 이걸 통틀어서 선생님은 항상 의사소통에 어느 것만 관찰하시죠? 그 아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기록만 하세요. 그러면 어떠한 발달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분석해서 보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잘 몰라요. 이 아이가 이 수준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발음 구별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준을 나눠놨고요. 그걸 제가 오늘 강의 자료로 따로 따왔습니다. 발음 구별은 어떤 수준으로 나눠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2세 수준이라는 건 만 2세예요. 이건 유아반이에요. 유아반인데 만 2세, 만 3세, 만 4세, 5세, 6세 수준으로 다 나눠놨죠. 이 이유는 만 3세부터 유아반이 시작되지만 아직 2세 수준의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라고 만 2세 수준부터 우리는 만 5세에 졸업을 하지만 6세 수준의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세까지 좀 더 확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발음을 할 때는요. 친숙한 낱말부터 한대요. 자, 우리 원에서 친숙한 낱말은 뭐가 있을까요? 유아반 아이들이 친숙한 낱말을 가장 말하는 거? 반 이름, 그죠? 그 다음에 장난감 이름 이런 것들이 친숙한 발음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외적인 용어는 잘 안 쓰고 그 다음 자신이 말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처음에는 본인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 깊게 들어요.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게 뭘까요? 쳐다보면서 듣거나 집중해서 듣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할 때 기다렸다 말하거나 이게 주의 깊게 듣는 거겠죠. 그죠? 자, 유아반의 큰 울타리를 보면 친숙한 낱말을 말하는 것, 그 다음에는 주의 깊게 듣는 것. 이때 선생님에는 얘는 말하는 건 잘하는데 듣는 건 잘 안 된다면 아직 이 단계가 안 온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단계지 얘는 지 말만 해가 아닌 거예요. 발달이 아직 느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낱말 발음의 차이에 관심을 두는 거죠. 낱말이 비슷한 용어가 있고요. 틀린 용어가 있어요. 그죠?
비슷한 발음이 나기도 하고 말을 했을 때 비슷한 음색이 나기도 하고 하나의 말인데 뜻이 틀리기도 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자, 요런 수준으로 아이가 발달하는구나를 아셔야지 얘는 맨날 자기 말만 해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듣기 이해하는 거. 처음에는 들을 때 짧은 문장을 듣고 반응을 한대요. 이해를 하는 거죠. 아주 긴 문장을 하면 다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짧게 얘기를 해주면 그 문장을 해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듣고 자신이 반응하지만 다음에는 관심 있게 듣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듣는 거는 항상 일맥상통한다고 했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하는 문장을 짧은 문장을 듣고 반응, 행동을 하지만 다음에는 관심 있게 들어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짧은 문장이 아니라 긴 문장을 이제 선생님이 줄줄줄줄 얘기해도 선생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선생님이 길게 얘기하면 이 지시 이행 능력이 짧아서 아직 부족해서 다 소화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를 시켰는데 하나만 이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긴 문장도 아이들이 소화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다음에 듣기 태도.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영화반도 그렇고 유아반도 그래요. 눈 맞춤이 되는 아이와 되지 않는 아이를 보고 우리는 자꾸 판별까지 할 수 있죠. 그죠?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 혼자만 듣다가 나중에는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듣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말을 해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을 수 있는 태도가 유아의 마지막 수준인 거예요. 말하기 발음. 처음에 친숙한 낱말에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발음을 본인이 해봐요. 그다음에 간단한 문장으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말하기 활용. 처음에는요, 표정과 몸짓, 말소리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거. 이게 뭐냐? 내가 정말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방방 뛰어요.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걸 말로 표현을 하는 단계가 유아인 거예요. 처음에는 표정. 기분이 되게 좋았을 때 표정과 몸짓. 막 방방 뛰거나 싫을 때는 싫다고 막 투덜거리거나 이걸 몸짓으로 나타내다가 그 다음에 몸짓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떻게? 느낌과 생각과 경험을 이제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생님은 유아기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경험을 많이 제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속상한 감정이 이건가? 속상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냥 싫어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싫은데 왜 싫을까? 라고 아이가 생각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 유행어나 신조어를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게 유아 연령이 클수록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서는 유행어나 신조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잘 보세요. 처음에는 유행어나 신조어를 쓴다는 거는 유행하는 말들이 있죠. 그럼 뭐 예전에는 개콘이나 이런 데 나오는 유행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쓰다가 나중에는 이 말은 고운 말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고 교정해서 쓸 수 있어요. 요게 다음 단계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죠? 유행어나 신조어를 쓸 때 그런 말을 쓰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얘들아 그 말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말 뜻은 이거인 거야. 이 말을 쓰는 게 바른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주변에 이제 글자에 흥미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하기 읽기였고 이제 글자 쓰는 것 흥미를 보이는데 친숙한 그림과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어린이집에서 친숙한 그림과 글자 뭐라고 했죠? 반, 친구 이름, 장난감 이름 이런 거겠죠. 책 표지. 자, 글자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에 그 다음엔 어떻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친숙한 글자를 찾아봐요. 찾아서 읽어봐요. 책을 술술 읽지는 못하지만 그 책 속에 내가 아는 단어가 이거야 라는 것들을 찾아서 관심을 가져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다음 글 표현 및 쓰기 관심 수준. 글자 모양이나 자기 이름과 비슷한 글자, 친숙한 글자겠죠. 비슷하겠죠.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끼적이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름을 쓸때 모양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으며 단어의 뜻이 달라짐을 알고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끼적이려고 노력해요. 자, 이때는 글자에 관심을 가져서 동그라미만 하고도 동그라미 2개만 하고도 엄마, 예요 작성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글자 모양을 알아요.
글자 모양을 알아서 요거를 비슷하게 흉내내서 따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주의할 게 뭐죠? 만 5세 정도 되면 따라 쓰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만 3세 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만 5세 정도 돼서 우리 글자 점점점 있는 거 따라 쓰기 하는 거를 요때 관심이 있구나. 아이들이 요때 관심이 있으니까 좀 빠른 아이는 4세 때 제공을 하거나 정말 이 아이들 수준은 5세구나 하고 제공하는 거지 3세부터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선생님이 알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책에 관련된 흥미가 이제 4차 표준보육과정, 그다음에 누리과정, 개정된 누리과정에 시작이 됐어요. 책에.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림에 집중하면서 읽다가 그다음에는 줄거리를 추측해요. 어떻게 나오냐면 글을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종이를 넘기면서 스토리를 계속 얘기해요. 줄거리를. 계속 얘기하는 단계를 보셨을 거예요. 얘가 다 외웠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줄거리를 계속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는 시간 순서를 알 수 있는 거죠. 줄거리를 읽다가 이제는 시간 순서, 앞과 뒤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아이들이 진행되는 책 흥미 수준입니다. 그다음 다양한 말놀이 수준이 있는데요. 동요, 동시 동화를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요, 동시 동화의 내용이 아주 함축적이잖아요. 그거 뜻을 이제 이해할 수준까지 되는 게 만 6세예요. 그전에는 말하는 챈트가 재밌어서 듣고 말하고 했다면 요즘에는 그걸 동요는 이렇게 방법을 동시는 이렇게 동화책은 이런 거야. 구별도 하고 나중에는 그 안에 나오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단계까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선생님 제가 30분을 넘기면 안 되니까 빨리 하는데요. 유아반에서 의사소통에 관련된 영역 관찰인 거예요. 엄청 많죠? 꼭 이런 걸 선생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들이 말하는 건 이제 이런 거 말할 수 있네. 이런 거 쓸 수 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만큼 어머나 의사소통은 이만큼 관찰을 많이 할 수 있구나를 알고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내용이 이렇게 많았구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구나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우리 반 아이는 요 정도 수준이야가 아니라 그 다음 수준은 뭐지? 비슷한 글자에 관심 가지면 이제 글자 모양을 알게 하려면 그 다음 수준을 알 정도 되면 내가 요 정도 문서를 제공해야 되겠다. 요 정도 자료를 제공해야 되겠다. 알고 제공하는 것과 그냥 나중에 글씨 잘 쓰게 하려면 긴 문장을 줘야지 뭐 프린터에서 그냥 표지 따라쓰기 하면 되지 뭐 그거랑 선생님이 그 다음 단계를 알고 제공하는 거랑 얼마나 빠른 발달의 차이가 있는지를 선생님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영화반이신데 오셨구나. 너무 훌륭해요, 선생님. 네, 영화반도 앞에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화반도 당연히 발달 단계가 있거든요. 네. 자, 그다음 이런 댓글도 너무 감사해요. 잘하실 거예요. 그걸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알 때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중간 이벤트, 중간 이벤트. 여기 오신 선생님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간 이벤트는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진행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라이브로 이렇게 보셨거나 혹은 녹화본으로 선생님들처럼 계속 보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봤는데 괜찮은 것 같다. 다음에 또 봐야지 하고 보신 선생님이 계시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들었던 교육을 어떻게 인증할까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날짜를 정해야 되나 캡처를 해야 되나 그 캡처 시간도 안 가졌는데 어떻게 인증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요 정도만 작성하신 선생님들 첫 번째 교육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 혹은 이거 4개 다 작성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 이 교육을 무료 교육을 들으면서 새로 알게 된 거.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게 잘못한 거네? 라는 것들 혹은 두 번째는 교육 순서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계속 교육 순서를 했던 방향이 있을 거예요. 이건 아주 가장 쉽겠죠. 녹화본 뒤져보면 되니까. 그 다음은 세 번째는 교육 처음에 혹시 선생님이 다각도로 확인 인증샷이 있는지 저는 인증하라고 안 하긴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캡처본이 있던지 어떤 교육이 있던지 그런 인증샷이 있거나 네 번째는 혹시 우리 아이들 사용 후기 있죠. 선생님들이 쓰면서 요런 것들이 좋았어요.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들 사용 후기 같은 거 요 4개 중에 하나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요 4개 중에 한 가지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거나 뭐 개인 카톡으로 보내시거나 저희 단체 톡에 있는데 올려주시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올려주시면 이런 4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올려주신 분한테는 모두 제가 스타벅스 그냥 커피 쿠폰을 제공할 거고요. 그런데 정성스러운 후기가 있으면 뭐 2-3개 하셨든지 아니 내가 느껴서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겠죠. 선생님의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라고 막 정성스러운 후기가 있으면 제가 3만 원 배민 상품권을 드릴 거고요. 3명을 뽑아서 그다음에 정말 와 이거는 내가 작성하기도 힘들다 할 정도의 최고 감동 후기가 있으면 5만 원 배민 상품권을 드릴 텐데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나중에 끝날 때는 2배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의 한 명 한 명의 후기가 다른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돼요. 제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강의는 많이 하지만 선생님이 직접 사용하고 들어보고 이런 부분이 좋았어요라는 거는 다른 선생님한테도 귀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렇게라도 이벤트를 열어서 조금 서로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제공을 하는 거고요. 자, 방법은 그룹 채방에 그냥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개별 카톡 주셔도 돼요. 아니면 저희가 우리 아이들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링크 걸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이트 안에 후기 작성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사이트를 쓰신다면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기를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모아서 한 5월 말 정도에 5월 말까지 이벤트 기간은 5월 말까지 한 열흘 정도 남았죠. 그래서 5월 말까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꼭 상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매번 빠지지 않고 오신 선생님 제가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 무료 교육 주제는요. 이제 선생님들이 3월, 4월을 쓰시다 보니까 그 관찰일지 저희 사이트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신 선생님이 저번에 댓글을 올려주셨잖아요. 아, 저는 이게 너무 편해서 쓰는데 원장님이 하지 말래요 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이 하라고 하는데 저는요 사진 올리고 이런 거 너무 싫거든요.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도구잖아요. 도구를 우리가 한글 문서를 쓸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네, 선생님.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들어와 주셔서.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활용하는 강의를 한번 중간에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존에 쓰던 건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접목해서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고 내가 관찰할 땐 이런 식으로 하고 부모 상담할 땐 이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이런 샘플들을 좀 보여주면서 진행하려고 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항상 30분 이상은 안 넘기려고 해요. 30분이 너무 넘어가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 항상 좀 짧게 진행을 하는데 한 열흘에 한 번 무료 강의를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녹화본을 항상 올려주니까 선생님이 출퇴근하다가 듣고 싶을 때 이럴 때 들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관찰일지는요. 한 번 배운다고 되지는 않아요. 내가 얼만큼 알고 지도하는지랑 내가 얼만큼 알고 관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한 번에 배워지지가 않아요. 꾸준히 계속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제가 여기도 올려놨지만 아는 만큼 아이들이 보여요. 그냥 쟤는 저래가 아니라 제가 저랬단 말이야. 나는 모르고 있었던 걸. 쟤는 저런 활동을 하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를 정말 아는 만큼 보이니까 꼭 선생님은 많이 공부해서 근데 그 공부를 발달 공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찰, 지표까지도 나눠져서 제가 다각도로 나눠놨잖아요. 그 수준도. 다음 수준은 뭐지? 어떻게 내가 지원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자, 선생님들께 중요한 거는 중간 이벤트입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요거는요. 한번 저희 그 단톡방에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오늘 바빠서 녹화본을 들어야 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도 어려워요. 아니에요, 선생님. 어려운 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 많으셨어요.